이번 주가 고비다, 폐혈증으로 사망 위험이 아이고. 살려주시면 그전처럼 안 살게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은 또 어마어마한 분을 신혼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개그 콘서트에서 아는 노래, 신곡 파출소 등등 여러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어마어마는 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는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게스트가 아닌데. 더 말하려고 했는데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아, 정말요? 미라클 팀에서도 워낙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친구들한테 나한테 총알 한 방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또 사이에 기리 형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기리 형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아유, 저 진짜 감사하죠. 근데 총알이 약간 좀 비비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워낙 개콘 팬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한 거는 진짜 다 알 정도로 개콘 빠삭했고, 네. 또 제가 재수했었는데 재수했던 시절에는 따라하고 막 히덕거리고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일요일 밤. 맞아요. 그때만 해도 진짜 전날 개콘을 안 보면 다음날 가서 이제 뭔가 대화에 못 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그 놈놈놈 코너에서 네. 그 필그나 네, 맞아요. 그때 필그나 이것 때문에 이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던 감사한 코너입니다. 네. 아직도 기억나요? 기리 형 이거 제가 기리 형한테 한 15cm 정도 되죠? 더 커요. 특수제작 예, 거예요. 그걸 타고 이건 거의 싣는 게 아니고 탑승이에요. 이건 교통수단이에요. 이만 그쵸, 이렇게 높은 그쵸. 거는. 예, 그래갖고 요걸 타고서 이제 걷는 연습을 했죠. 많이 힘드니까 그게 균형 잡는 연습을 해갖고 무대에 오른 게 이제 놈놈놈이었죠. 근데 일단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럴 때 기리 형 씹으니까 좋네. 아, 그럼요. 저는 씹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필근 씨 성함도 그때부터 확실히 각인이 돼 있었고, 그렇죠. 알고 보니까 무려 21살 때 네. 수석으로 개그맨 입사를 하셨어요. 네.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워낙 셀 때였으니까 3,000명이 시험을 보면 그중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뽑히는 게 이제 KBS 공채였는데, 그럼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에요? 거의 뭐 160 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그맨의 꿈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7살 때 아빠랑 엄마랑 가족끼리 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뭐 집안 자체가 워낙 코미디를 좋아하는 분위기도 하고 막 다 같이 웃고 그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왜 저걸 하냐?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사람들을 웃음을 주는 게 직업인데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뒤로 후광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 7살짜리가 그런 것도 네. 느껴요. 뭔가 만화 속 히어로를 본 것 같은 느낌처럼 멋있어 보였고, 그러면서 점점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랬던 것 뭔가 같아요. 나의 꿈이 되고 싶다. 야, 그 사랑했던 이제 개콘이 사실 한번 종영이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활의 주역, 장안의 화제인 아는 노래. 나 그대 아주 작은 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거센 바람 벌써 새벽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요즘 시대가 개그도 자극적이고 성적인 농담도 많이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이 지상파 개그 프로그램에서 아는 노래 같은 프로그램이 이 코너가 있다는 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점점 맵고 짜지잖아요. 자극적이어지고요. 자극적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맵고 짠맛은 한계가 있거든요. 동대문 엽기 떡볶이를 파는 곳이 있다면 백반집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특히나 요 아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옆에서 너무 슬프다. 이게 개그 무대에
좀 안 맞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감독님이 밀어붙여 주셨어요. 감독님이 개그 콘서트에서만 가능한 감성이 있다. 다른 코미디 프로그램들에서 다 흉내냈다가 실패했던 그 감성이 있다. 그게 이제 바로 힐링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많이들 살기 어려워하신다. 그래서 난 지금 타이밍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해가지고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는 노래 1화가 방송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였고, 이제 2회차에서 이제 모두들 알고 계시는 그 숙녀에게가 이제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댄 내게 말을 안 해요. 근데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원래 3회차로 나갔던 편이 있어요. 유기견 편이 있었어요. 그게 2회차였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수요일 녹화고 일요일 밤에 와이프랑 산책을 하는데 와이프가 숙녀에게가 오빠 목소리랑 잘 어울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숙녀에게 이러면서 그냥 청각장애가 있는데 왜 나한테 대답 안 해주냐고 징징거리다가 뒤늦게 알게 돼서 내가 내 맘대로만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구나를 후회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한테 맞게 수어로 고백을 하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사실 부끄럽지만 몰랐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있는 것도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그걸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12월 3일 다음 주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급히 전화를 해서 이걸 제가 2회로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콜! 이렇게 하셔갖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가서 대본을 친 거예요. 밤 12시에? 내일 모레 녹화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아니 그게 돼요? 근데? 친 거예요. 막 쳐가지고. 근데 제가 수어를 모르잖아요. 그쵸. 근데 다음날 리허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허설 때까지는 지연해서 했어요.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느낌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느낌으로? 나 그대 아주 이러면서 했어요. 했는데 감독님이 딱 보시고 울음이 터지신 거예요. 감독님이 수어 지어낸 것 빼고는 다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하루 남았어요. 어려운데, 그죠? 그래갖고 KBS에서 연계되어 있는 수어팀이 있다고 해서 그 수어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서 다음날 하루 동안 외운 거예요, 그거를. 근데 수어가 진짜 어려운 게 제가 배우면서 많이 느낀 게 살짝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뜻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이제 열심히 해서 녹화를 했던 편이 숙녀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게 무슨 개그야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고 무서웠으면 나오면서 재밌다 그러거든요. 슬픈 영화를 보고 진짜 슬펐으면 나오면서 재밌다 해요. 야, 그거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해요. 말 그대로 재미라는 것은 사람의 그 긍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보고 여러분이 즐거우셨으면 그건 코미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당신들을 즐겁게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뒤통수 한 대 딱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개그라고 하면 보통 웃겨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래 맞다. 재밌으면 그게 개그가 될 수도 있지. 그쵸? 제가 필근님을 그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처음 봤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다가 딱 뵀는데 아니 내가 개콘에서 봤던 필근아가 너무 갑자기 왜소해진 거야. 마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분이 운동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죠? 제가 이제 괴사성 췌장염이라고 이제 염 중에서 조금 센 친구의 병이 좀 이렇게 저를 찾아와가지고 장기가 일부가 이제 녹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가 녹으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진통제 맞아도 얼마 안 가고 효과가. 근데 이게 따로 방법이 없대요. 괴사를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3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밥 못 먹고 링겔만 맞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은 당연히 빠지고 근육까지 다 빠지잖아요. 거의 다리와 팔도 뼈만 남다시피 했었고 염증 수치가 사람이 0.5까지를 정상으로 본다고 하는데 제가 36이 3개월 갔으니까 항생제를 아무리 투여해도 그게 이제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이 와이프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번 주가 고비다. 이제 뭐 못 견딜 가능성이 좀 높으실 것 같다. 요게 지금 폐혈증으로 사망 위험이 오늘, 내일, 이렇게 한 3일 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퇴원하고 들었어요. 3개월가량을 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어느 순간 괴사가 딱 멈췄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 협진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이 들어간 거죠. 왜냐면 녹은 그 액이 뱃속에 차요. 그럼 이제 복수처럼 이렇게 차요. 그럼 이제 그걸 빼내야 돼요. 네. 복강경이라고 해서 구멍 한 8개 뚫고 빼낼 건데 다 못 빼내면 절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너무 많아서 여기 아래도 이제 절개 한 20cm 정도 하고 5시간 반 정도 수술을 했고 식염수로 8번 정도 헹궈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주입하고 헹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와서 수술 회복을 며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얼굴에 좀 핏기가 돌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눈도 노랗고 황달기까지 오고 막 별일이 다 있었는데 몸이 그로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너무 지금은 다행이다.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사실 어디에 가서 뭐 제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아프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당장 나랑 별 상관없는 기독교 분들이 막 기도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도 막 기도를 덩달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살려주시면 그전처럼 안 살게요 라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으로는 제 자신을 좀 돌보면서 가꾸면서 살게요. 그전에는 진짜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뭐 당연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하는데 안 힘들면 그게 일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무대에 올라가기가 싫었어서 근데 결국에 사람이 어떻게 매번 완벽하게 해요? 못하죠. 그리고 매번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요 췌장염, 괴사성 췌장염이라는 병도 아이러니하게도 요 췌장이라는 장기가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분해하려고 효소를 뿜는 친구인데 집단내는 잘해보려고 뿜은 건데 요게 내장기를 녹인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하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이 나를 해칠 정도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픈 뒤에는 최선을 다할 거지만 안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어요. 잘 100% 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전보다는 좀 스트레스 관리가 되겠네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네, 많이 되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권법은 미래의 필근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건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회피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미래에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까지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건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저도 뭐 11년 전에 저는 다쳤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응급실 생활도 하고 병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병원 생활의 그 공기까지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아내분과 병실에서 있을 때 그 감정이나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와이프가 다행히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안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오히려 강하게? 네, 옆에서 아이고 안 죽어요 안 죽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옆에서 상주하면서 같이 계속 그 쪽잠 자면서 몇 개월을 쪽잠 자면서 오빠 캠핑 온 것 같다 그지? 약간 이런 느낌의 여자여서 그래서 제가 더 힘을 냈던 것 같고 우울감에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아프면 그렇잖아요.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을 이러고 있으니까 참 결혼 잘해서 좋은 와이프가 옆에서 많은 힘을 주고 감사한 마음 갖고 있죠. 네.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조금은 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과 그 어려움과 너무 또 잘 아시겠죠. 또 병원 저도 이제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 2의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맞죠. 네. 우리 둘 다 같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공통점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상이 뭔가 다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저는 이제 뭐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네. 고기 먹고 아직도 감사해요. 네, 고기 먹고 소화시켜줘서 고맙고. 왜냐면 제가 췌장의 일부가 녹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없어요. 내가 먹는 걸 이렇게 소화시켜주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과연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크게 받았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팠던 것이 한없이 원망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저는 그냥 이제 팬의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의 필근이보다 지금 필근이가 더 성숙하고 그럼요. 얼굴도 더 잘생겨지고 사람이 깊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최측근들도 푸신 후에 되게 많은 게 달라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예민함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금 완벽주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쓰잘데기 없는 데서 애드립 쳐서 웃길 생각하지 마라. 무대에서 대사 치면서 지가 터져서 웃어? 놀러 와봐. 이거였어요. 무섭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해봐 이러고 있죠. 해봐.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 자신이 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거기 그 팬덤 이름도 있잖아요. 예. 최장이들. 최장이들이 근데 왜 최장이들이에요? 그 송필근의 공식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올리는 채널인데 영상 2개인가 3개 그거만에 10,000명이 찬 거예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제가 라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팬덤명 정하시죠. 그러더니 한 명이 최장이들 어떤가요? 나머지가 키키키 좋은데요. 뭐 최장이들? 이러다가 다들 웃어가지고 그래요, 합시다. 필근님의 부족한 최장을 채워준다는 의미로 최장이들. 사람의 장기가 이 팬덤명인 건 아마 세계 최초일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듣도 보지도 못한 처음. 근데 최근에 또 뮤직뱅크를 유튜브 뮤직에서 숙녀의 개가 벌써 조회수 600만 넘었다. 네, 맞아요. 지금 멜론 탑백이 사실은 어떤 지표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근데 지금 멜론 탑백에 들어가서 2달 넘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대단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되면 저작권 수익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너무 듣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저희는 마이크가 없어요. 이게 마이크예요? 빼서 들고 해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댄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와! 리버브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께 여기 한번. 제이야, 언제나 맑고 티 없이 그리고 또 언제나 밝게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내가 표현을 많이 안 해도 진짜 항상 늘 힘을 얻고 있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몸은 힘들겠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재미있게 살자. 사랑해.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